안녕하세요. 흑수의 신 흑신입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책 전문은 흑수저 모여라 카페에 업로드 해놨으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고요. 저는 오늘 대책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향은 규제지역입니다. 이 지도 오늘 많이 보셨죠? 오늘 대책의 핵심 내용이 이 지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대책의 가장 큰 수혜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동탄인가요? 구리인가요? 지도 봐보세요. 정부가 대놓고 하늘색으로 색칠까지 칠해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규제 최대 수혜 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입니다. 강남은 원래 규제 지역이었잖아요. 애초에 강남은 조정지역이면서 투기가열 지구이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어요. 강남이 토호제 지정되어서 갭투자를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토호제 지정 이후에도 강남 가격은 계속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수원 8달구랑 강남이랑 같은 규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발표나고 강남은 아주 잔치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가장 피해 지역은 어디죠? 네, 맞습니다. 서울에서는 노도강, 금강구이고요. 경기도에서는 수원, 장안구와 팔달구예요. 장안구에서는 화서역 부근 신축 아파트만 가격이 올랐고요. 팔달구에서는 수원역과 매교역 부근 신축 아파트만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 외 지역들은 오르지도 못했어요. 수원분들 정말 억울하시겠죠? 이제 수원에 집 사려면 토지거래 허가를 맡아야 해요. 자금 출처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해요. 현재 수원분들 엄청 열받으셨는데요. 그런데 너무 열받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수원보다 하급지들도 다 규제 지역이 될 거니까요. 단기적으로는 규제 지역에는 조정작이 펼쳐질 건데요. 다들 아시죠? 규제 효과는 오래 못 갑니다. 수요 많은 지역들을 모조리 토호제로 묶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집을 살 사람들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강남만 토호제 구역이었을 때는 마포, 성동, 과천, 분당 가서 집 사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경기도 많은 지역을 토호제로 지정했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토호제 지역밖에 없으니까요. 규제 지역을 찔끔찔끔 지정하면 풍선 효과가 나는 걸 문재인 정부 때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어차피 풍선 효과 날 테니까 한꺼번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전 지역이 규제 지역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규제 지역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시장은 강제 참여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매매, 전세, 월세 중에 무조건 하나의 주거 방식을 택해야만 해요. 부동산은 그래서 주식과 다른 거랬잖아요. 강남이 규제 지역이었을 때는 마포나 성동 가서 집 사면 되죠. 그런데 지금은 전부 규제 지역인데 강남에 집 살 사람이 수원시 건성구 가서 집 사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강제 참여 시장인 걸 간과한 거예요. 이번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매수 수요를 누를 순 있죠. 그럼 다음 주만 돼도 신문마다 수도권 거래 실종이라는 기사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규제 전에 거래된 노열 매물 가격과 규제 후에 거래된 비로열 매물을 비교하면서 가격이 2억, 3억씩 빠졌다고 또 이상한 기사들 많이 나올 거예요.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많아도요. 유주택자가 거꾸로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다주택자들은 지속적으로 집들을 팔아왔어요. 저 또한 줄기차게 집 팔고 있다고요. 이제는 진짜 다주택자가 많지 않아요. 노년에 월세 받아보려고 내가 사는 아파트 한 채와 별도로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더 가난해요. 서울에 신축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1주택자예요. 제가 3년 전부터 주구장창 가장 많이 한 소리가 뭐예요? 절대로 다주택자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썸네일에 핵폭탄까지 넣어드렸잖아요. 저도 가열차게 집 팔고 있으니까 다주택자분들도 집개수 줄이시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다주택자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문재인 정부 때 투자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조정지역에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매도하면 양도세가 중과해요. 양도세 최고 세율이 45%예요.
거기서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이 30%이고요. 그럼 75%가 양도세잖아요. 거기서 주민세가 7.5%또 붙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82.5%가 양도세예요. 여러분 같으면 82.5% 내고 집 매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양도세가 높아지니 매도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 상태에서 다주택자들은 종부세율이 중과가 돼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양도세 중과 때문에 집은 매도 못하는데 종부세율은 억 단위로 부과를 한 거예요. 제가 다 겪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집 파시라고 했던 거잖아요. 집 개수를 줄이고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만 세팅하기로 저랑 약속했었잖아요. 오늘 대책에 대한 영양 이제 첫 번째네요. 영상이 또 길어질 것 같은데요. 흑수저의 신. 빠르게 다음 두 번째 영양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영양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오늘 규제 지역이 될 법한데 안 된 곳들이 있죠. 거기가 어디죠? 네, 경기 남부에는 화성, 동탄, 이신도시, 안양시, 만안구, 군포시, 용인, 기흥구가 있고요. 경기 북부에는 구리시, 다산, 신도시가 있습니다. 특히 구리시 입장에서는 자존심 엄청 상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위 지역들의 풍선 효과가 바로 일어날 겁니다. 내가 수지 살 돈이 있는데 기흥구가 비규제 지역이라고 기흥구 사시면 안 되죠. 당연히 수지 사야죠. 하지만 내가 수지 살 돈은 없고 기흥구 살 돈밖에 없으면 어서 빨리 기흥구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기흥 따위를 왜 사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텐데요. 기흥이 안 오를 것 같으세요? 올라요. 동탄이 안 오를 것 같으세요? 동탄도 많이 올라요. 이 표 많이 보셨죠? 너무 많은 지역들을 적으면 흥님들이 지역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요. 제가 나름 지역을 추려서 보기 쉽게 만들어 드린 흑신의 추천 지역표입니다. 부동산은 상급지부터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이 오르면 바로 마성판가가 오르는 거예요. 마성판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 어서 신상흑골에 가서 사라고 했잖아요. 신상흑골에도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 다음 서동서와 꽝수구평 가서 사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꽝수구평도 많이 오르면 그 다음은 기영, 동부산과 다구미가 올라요. 요즘 꽝수구평에 불이 붙은 상태였는데요. 이제 기영, 동부산과 다구미에 불이 붙으려는 찰나에 영통과 미사는 규제지역 먹은 거예요. 영통과 미사 집주인분들 열받겠죠. 영통구에는 광교가 있어서 영통이 규제지역이 된 거예요. 하남시에는 위례 신도시가 있고요. 가밀지구도 있어요. 그래서 하남시가 규제지역 돼서 미사 억울하겠죠. 그래서 규제지역이 안 된 기흥, 동탄, 부천, 삼본, 다산, 구리는 가격이 오를 거예요. 형님들, 구리가 이번에 규제지역 안 된 건 매우 특이한 거예요. 구리는 완전 서울이에요. 예전에 구리는 꽝수구평보다 더 좋았어요. 경기 남부에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서 급지가 역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 좋은 데예요. 이젠 8호선까지 뚫렸고요. 제가 구리 홍보대사가 아니고요. 막말로 저는 위례 신길 홍보대사죠. 위례 신도시 아무도 추천 안 할 때 저만 추천한 거 아시죠? 위례 신사선 빠그라졌을 때 제가 이때가 위례 매수기회라고 몇 년째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위례분들은 흑신만이 위례를 인정해줬다는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신길 유타운 분들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신상 흑골의 용어 만들고 신길 맨 앞에 적어드렸는데 이러시기에요? 죄송합니다. 제 말대로 위례와 신길은 제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신길 유타운 국평 19억에 거래되었잖아요. 위례 신사선이 안 될 거라느니 중국인이 많이 산다느니 그런 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위례와 신길이 그런 단점 없었으면 고덕이나 흑성만큼 가격이 비쌌겠죠. 아무튼 이야기가 새서 죄송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내내 풍선 효과 끝도 없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도에 표시해드린 지역 유심히 보세요. 기영, 동부산, 다구미 모두 다 좋습니다. 그 중에서 영통과 미사는 규제지역에 묶였으니까 규제지역 안 묶인 지역들의 풍선 효과가 바로 올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규제지역의 가격이 더 많이 오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규제지역을 피해간 지역이 풍선 효과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예요. 규제지역이 안 되었다고 아무데나 사시면 안 되시고요.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었는데 수요가 많은 곳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동탄이잖아요.
이미 추석 직전에 동탄 우포함 매물들 쓸렸어요. 이미 동탄 이신도시는 시범단지 위주로 가격이 들썩이고 있었다고요. 저야 실시간으로 가격 흐름을 보니까 아는 것이고요. 동탄은 제일 비싼 아파트와 제일 싼 아파트가 4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거 아세요? 동탄역 롯데캐슬 국평이 16억대고요. 동탄 이신도시 외곽은 국평이 4억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탄같이 큰 도시일수록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됩니다. 동탄은 사야 할 단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다음으로 비규제 지역 중에서 광역시 잘 보셔야 합니다. 제가 울산, 부산, 대구 순서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했고요. 울산은 이미 많이 오르고 있고요. 부산은 중심지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규제 지역 된다고 중소도시 가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중소도시 잘못 들어갔다가 하락장 전에 못 빠져나오면 오랫동안 물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내가 중소도시 사는데 수도권 투자하려다가 이번 토호제 지정으로 갭 투자 못하게 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분들 어서 광역시 중심지라도 사세요. 대표적으로 울산은 남구, 부산은 해수동남, 대구는 수성구와 남구가 중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중소도시에 산다. 그럼 어서 광역시 중심지 매수하시고요. 내가 광역시 외곽 산다. 그럼 광역시 중심지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지방은 안 오를 것 같죠? 아닙니다. 중소도시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중소도시 오른다고 중소도시 사지 마시고 광역시 매수하세요. 광역시 가격이 바닥인데 굳이 인구 20만도 안 되는 소도시 분양권 사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안 해본 투자가 없어요. 소도시 분양권 다 해봤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얼씨구 시구 들어간다. 절씨구 시구 들어간다. 오늘 대책의 세 번째 영향은 정비사업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투자는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어진 기축 아파트는 그냥 내가 깔고 살면 됩니다. 내가 못 살면 전세를 주면 돼요.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은 이름 그대로 사업이에요. 사업이란 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부동산에는 정부의 영향력이 엄청 강하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부동산 규제를 소급 적용까지 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 규제를 소급 적용시켰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입법안이에요. 갑자기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했잖아요. 2020년 6.17 대책에서도 수분양자들의 잔금 대출을 LTV 70%에서 40%로 줄이는 발표를 해요.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 그때 대출 70% 받아서 잔금 치려고 했던 수분양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면 해도 된다는 논리였어요. 실내 보호의 원칙 같은 게 없었다고요.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은 사업 단계 매 순간순간이 정부 정책에 노출되어 있다고요. 오늘 대책에도 보세요. 재건축, 재개발로 이주비 대출 받으면 추가 주택 구입 못하게 막았잖아요. 제가 일단 똘똘한 신축 아파트 한 채 마련한 다음에 여유자금 있으면 정비사업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체주택 특례 비과세를 받으면 5년 이상도 2주택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거든요. 여유자금은 있는데 그 돈으로 투자할 만한 것이 없을 때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해서 정비사업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똘똘한 신축 아파트도 없는데 정비사업 투자부터 하면 오늘같이 정부 정책에 노출이 되어버린다고요. 내 전재산이 재개발 한계인데 너무 리스크가 커진다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젠 조합원들은 이주비를 받으면 무조건 전월세로만 5년 이상을 살아야만 해요. 그리고 투기 가열지구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예외적인 규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가현 2구역 같이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최초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몇몇 구역들을 제외하면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되는 순간 대부분의 정비사업장은 매매를 못하게 돼요. 재건축은 무려 조합 설립 인가부터 매도를 못해요. 살다 보면 사업 자금이나 병원비, 이민 등 집을 매도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못 팔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내 사업이 잘 돼서 상급지로 이사가고 싶은데 내 재건축 아파트를 못 팔아서 상급지 갈아타기를 못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투기 가열 지구에서는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이 5년이에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재당첨 제한 걸려서 청산 당하시는 조합원들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건축이 관리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개발에서 평형 재신청을 하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촉진계획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변하고 그럼 세대수가 바뀌고 그럼 평형 재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인이 분들은 정비사업 용어들이 낯설으실 텐데요. 이런 게 있다라고만 들어주세요. 그럼 내가 집이 두 채인데 한 채에서 관리처분 받았는데 나머지 한 채에서 갑자기 평형 재신청을 하면 청산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산당한 집을 매도도 못해요. 왜냐면 재당점 제한된 그 집을 매수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안 줘요. 15년을 존버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산돼 버리는 거죠. 정비사업은요 엄청 복잡해서요 이런 일들이 다반사예요. 그래서 제가 재건축 재개발이 주 투자 종목이었지만 상담할 때 정비사업 추천 안 해드리는 거예요. 일반인 분들이 정비사업 리스크를 일일이 감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지어진 아파트 사세요. 그게 안전하면서 투자성도 좋아요. 오늘 대책 역량 네 번째는 초고가 주택 규제입니다. 오늘 대책에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나 종부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6월 1일 이전에만 보유세 개편을 하면 되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은 종부세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30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 취득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대책 3번 자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30억이라는 용어가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30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율을 높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25억 초과하는 아파트는 대출 한도를 2억으로 줄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25억 초과하는 아파트도 종부세율을 강하게 부과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산은 많은데 소득이 적은 분들은 초고가 아파트 매수하시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억 단위로 종부세 많이 냈어요. 말이 억이지요. 적게 내서 1년에 3천만 원만 종부세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고가 아파트는 앞으로도 가격이 많이 오를 텐데요. 반면에 그만큼 보유세도 많이 내실 거라는 거 미리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흑수저의 신. 말씀드리다 보니 길어졌는데요. 세부 내용은 원문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대책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리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첫째,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 강남, 용액에는 오히려 호재입니다. 반면에 노도강, 금강구, 수원, 의왕 등에는 악재입니다. 그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규제지역 중 가장 급지가 낮은 곳들은 조정이 올 수가 있습니다. 둘째, 비규제 지역에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꽝수구평까지는 모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고요. 기영 동부상가, 다구미 중에서 영통은 광교 때문에 규제지역 지정되었고요. 미사는 위례 때문에 규제지역이 지정되었고요. 그러니까 영통과 미사를 제외한 비규제 지역은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특히 경기 남부의 동탄, 기흥, 만안구, 군포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지방 사시는 분들은 인근 광역시의 중심지 어서 매수하세요. 울산, 부산, 대구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광역시는 지금 가격이 바닥입니다. 혹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수도권 사는데 광역시 가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수도권 사시면 수도권에 실거주집을 사야지 왜 광역시까지 가서 집을 사시나요?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수도권 살면서 지방 소도시 분양권 살아가는 분 꼭 있습니다. 제게 상담 신청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꽤 됩니다. 셋째, 정비사업은 지금도 잘 진행이 안 되지만 앞으로도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것입니다. 정비사업은 정부 부동산 규제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가 큰 자산입니다. 특히 초기 재개발 빌라 조심하세요. 그런 거 잘못 샀다가는 그 빌라 손주한테 물려줄 때도 빌라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다 지어진 아파트 사세요. 넷째,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강력히 나올 곳입니다. 30억 이상이 될 것 같았는데요. 오늘 8다구까지 토호제 지정한 거 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돌아가는 판때기를 보니 25억 이상도 초고가 주택으로 생각해서 종부세 세게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보유세 낼 돈들을 미리 모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길었는데 끝까지 봐준 형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규제가 나오면 악재예요, 호재예요? 네, 맞습니다. 부규악호. 부동산 규제는 악재가 아니라 호재다.
문재인 정부 시즌 2입니다. 토호제 지정된 곳은 앞으로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를 것입니다. 그럼 높아진 전세가율로 매매가는 더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규제 때문에 쪼르신 형님들이 계시다면 두 발 쭉 뻗고 주무시고요. 오늘 규제 발표 전에 서울에 갭투자 해놓으신 형님들이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특히 미리 수도권에 갭투자 해놓으신 지방분들은 마지막 수도권 탐승 열차 잘 타신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렸는데 어떤 아파트를 매수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은 제게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흑수저 모여라 네이버 카페 상담 후기를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흑수저들이여, 규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니 쫄지 말고 어서 내 집 마련해서 헐헐 날아오르리. 안녕, 화이팅, 다음에 봐요.